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에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89년 일본 버블이 터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극심한 장기 경기 침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얼마나 심각한지 2022년 1월 일본의 다이아몬드 출판사의 책에서 일본 경제를 일본 침몰이라고 명칭하였고 32년 만에 엔화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최근 미국은 코로나 이후 날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 상향 조정하며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3.75%에서 4%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서 은행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으로 들어가는 달러화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한국에서 달러화를 구할 때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하므로 환율이 오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원화의 가치가 추락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달러 1000원이었던 환율이 1달러 13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외국에 수출하고 달러로 대금을 받았을 때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겠죠. 똑같이 100달러를 받아도 10만원이 아니라 13만원을 벌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원화의 가치 하락은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에 오히려 무역 적자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에 의존을 많이 하는 한국이나 일본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은 자국 화폐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통상적으로 5년에서 30년 이상의 장기간 디플레이션을 롱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롱텀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6년 넘게 마이너스 0.1%인데요. 마이너스라서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제로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아직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뿐 아니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일본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부채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일경 2300조에 다다르고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이 256%를 넘었습니다. 이 말은 국가 1인당 1000만엔 즉 한화로 1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국민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부채가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이 256%라는 말은 잘 체감이 안 되실 텐데요. 하나의 예시를 들면 그리스 파산 당시의 부채는 GDP 대비 18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의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1%만 올리게 되면 총 GDP의 2.7%에 육박합니다. 제로금리인 상황 속에서도 부채의 원리상환금과 이자 비용은 정부 예산의 25%에 다다릅니다. 만약 기존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일본 정부는 더는 부채의 상환은 힘들어지고 국민 개인 금융 자산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1000조엔 규모인 일본 국가부채의 절반은 일본은행이 사들이고 있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다.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일본은행으로부터 빌려서 막으면 된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경제대책을 펼쳐야 한다. 지난 7월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5월 9일 오이타현의 한 강연에서 발언한 부분입니다. 일본은행의 부채가 늘어도 부채의 절반 이상을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으니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기축통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엔화이기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무한한 것은 없기에 일본의 미래가 불명확해지며 엔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보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신용평가사들은 2001년 당시 AA+에 육박하던 일본 신용도를 대부분 A로 하향 조정되었고 전망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국가신용은 AA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본의 전망이 불확실해지고 다른 국가들이 강세이다 보니 일본의 자본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한 떨어진 상황 속에서 일본의 기업이나 유능한 인재들이 국외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임금은 30년 동안 동결된 상황이고 국외의 임금은 올라가고 있으니 자국을 버리고 국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본과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니 엔화의 가격은 더 내려가고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기에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였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22일에 2조 8천억엔, 이달 21일에는 5조 5천억엔,
이어 24일에는 1조엔 규모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여 지금까지 개입 규모는 총 9조 3천억 엔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엔화의 급격한 하락은 막았지만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밑빠진 독의 물 붓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무역투자진흥기구 이사장인 와타나베는 한 방향으로 외환이 움직인다고 모두 생각할 때는 개입해도 사막에 물을 뿌리는 격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오마에 게니치 경제학자는 일본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한 1990년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5,000달러로 세계 8위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42위로 6,610달러로 일본과 3배가 넘는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 국제통화기금에서 공개한 세계 전망 지표에서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한일 실질임금 추이는 한국이 일본을 2013년에 따라잡고 2015년에는 추월하였습니다. 한국은 해외에서의 전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IT 분야에 올라탄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비반도체, 메모리, 배터리, 인터넷, K-팝, 드라마 등등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사업에 정확히 투자한 것입니다. 많은 기업이 탄생하고 국가가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며 선순환 작용을 하였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빨리빨리를 좋아하고 선진 문물을 우대하는 한국 문화 특성상 이런 시대의 흐름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본은 미래의 한국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이 미래의 일본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처럼 한국은 유례없을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라선 것이기에 안정적인 부분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경제 석학인 노고치 유키오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가 엔저는 마약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대처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일본 경기 침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 심리였습니다. 일본은 버블이 터지며 10년 동안 성장이 없었고 미디어에서는 일본 경제는 무너졌다라고 하며 매일 방송하고 있으니 일본 가정집들은 소비를 위축시키며 돈을 아끼기 시작하였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일본 기업들도 가격을 내리는 디플레이션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런 돈이 돌고 도는 순환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악화하는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기업들은 파산하였고 국외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일본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난관 속에서 일본의 민주당은 민심을 잃어버렸고 2012년 일본의 자민당이 정권을 재탈환하며 일본 경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본의 부채만 늘리는 사업인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은행에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겠습니다 를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극단적인 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10년 넘게 찍어놨는데도 최근 세계 인플레 전까지는 일본은 디플레이션 사회였습니다.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이 전부 제자리 걸음이었고 즉 돈을 찍어 뿌렸는데도 시중에는 돈이 안 돌았다는 뜻입니다. 아베노믹스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엔화가 떨어짐에 따라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수입 물가 상승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악영향이 계속되자 스스로 일본은 더는 성장할 수 없을 거야며 포기하는 상황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서 일본은 미래의 한국이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성장해 나가는 한국을 기원합니다. 이상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